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봉 같은 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연봉? 아니에요. 우리 연봉 얘기하면 큰일 나. 자, 아마 인사하나요? 네. 네, 이제 좀 인사 좀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떻게 인사? 어디 보고 차렷. 여기? 여기 보면 아. 여기. 자리야. 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원래 오늘까지 저번 주랑 이번 주까지 해서 그 대림에게 물어봐라는 그 유튜브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그 비공식 채널로 그 우리 유 엔지니어께서 그 운영을 하시는 채널에다가 컴퓨터 정보학부는 원래 예정이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21분 정도 계시는데 그 대상이 원래는 수시 1차에 합격하신 분이나 아니면 예비 합격이나 지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 라이브를 좀 URL을 좀 보내드렸었는데 요거는 그냥 막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도 있고 그리고 수시 지원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림대학교 컴퓨터정보학부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이게 뭐 대본도 없고요. 그냥 시간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을 하는 네,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막 하시면 되고요. 자기소개를 좀 한번 하죠. 그렇죠. 네. 나이스로 합시다. 내가 먼저네? 아니야, 많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부터 장유유서. 어느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정보학부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나구나. 네, 컴퓨터 정보학부 교수이자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 주임 교수 유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정보학부 교수이자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을 만든 박민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정보학부 막내고요.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전공을 내년부터 맡게 되었고, 그리고 입학처에서 좀 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입학정책관을 맡고 있는 정호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그러네. 예, 인사를 계속 하고 계시네요. 병현이도 왔고, 희범이도 왔고. 일단 보니까 이미 여기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네. 친구들도 좀 있고 고등학생분들도 계시면은 나 고등학생이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그분 채팅 특별히 대우해 드립니다. 그렇죠. 재학생들은 이제 들어온 물고기니까 앞을 보시면 저희 보이잖아. 이걸 안 보셔. 버벅대지 마시고. 네네. 왜 질문- 잘하고 있는데? 질문을 해주시면 그래요. 수시일차 합격하셨구나. 축하합니다. 함정이에요, 응용이에요? 빨리 그거부터 대답해요. 컴정인지 응용인지. 함정이에요, 응용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게 살짝 딜레이가 있어요. 네,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대답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윤호님도. 둘 다 합격했다. 아유. 두 개 복수 지원을 했는데 두 개 다. 그럼 응용 와야지 뭐. 시끄러워, 진짜. 응용 괜찮네. 응용 소프트웨어 학부래. 이름을 저렇게 지을 거. 아니, 일부러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친구도 알고 있는데, 일부러. 이름을 저렇게 지을 거랬어. 헤이겨울님도 고3이구나. 고3 지금 고3이라는 거죠? 둘 다 합격? 지원 안 했으면 이번에 수시 2차 지원하시면 될 거. 축하드립니다. 검정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과 얘기를 좀 하죠. 네. 응용 소프트 전공 소개라도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핸드폰에. 컴퓨터 정보학부랑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은 왜 따로 모집합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왜? 저희가 사연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으로서. 여기 보고. 네, 만든 사람으로서.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부에서 재정지원 사업을 이제 따게 됐어요. 15억 정도를 지원받기로 했는데, 그 15억 정도 지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학과와는 특화된 전공, 분리 모집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정보학부를 아예 싹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존에도 운영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정보학부는 그대로 두고 그 중에서 일부 정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정원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를 좀 확대하고자 해서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을 만들고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이제 상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교육과정을 좀 개편하고 해가지고 학생들 취업도 좀 잘 시켜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학생들 지원 프로그램을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학생들 지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만들고자 좀
신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돈 쓸 수 있는 학과다.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학과다. 그럼 컴정은 돈을 못 쓰는가? 컴정은 예산이 좀 지원의 폭이 있죠, 아무래도. 왜냐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컴정을 죽이네. 컴정 죽이는 게 아니라 봐봐. 아니에요. 컴정 혜택은 다른 유수한 대학들에 비해서 가장 좋은 편이에요. 컴정. 근데 하이브는 하이브는 더 좋고. 하이브는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 사람한테 뭐 캠프 이런 얘기 해주세요. 상관없죠. 뭐. 캠프 이런 것들도 컴정은 못 가요? 컴정은 따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캠프나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 하게 되면 사실 학생들이 돈을 내고서 보통 가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15억이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학생들 이렇게 좀 그런 캠프 같은 것도 가고 그리고 진로 체험이나 뭐 이런 체험 활동들도 좀 하고 지역에 있는 회사 가서 소풍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배워보고 뭐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빡세겠네요, 그러면. 그 얘기하는 순간 짧은 시간 동안 3명이 줄었어요. 컴정의 혜택이 별로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 얘기도 좀 해야 돼. 우리 그 응용 소프트웨어가 3년 동안에 이제 중간에 군대 가잖아요. 네. 학생들이 그럼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게 살짝 문제일 수도 있는데 후속 사업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간 지원을 받지만 내가 만약에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그게 아니었어. 군대 갔다 오면 사업이 없으면 지원받는 거죠. 아니 지원은 못 받겠지만 네. 그럼 이 친구들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을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컴정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컴정인 학생이 응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정원 내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응용 소프트웨어에 있는 친구가 15명 뽑았다. 5명이 군대를 갔다. 그럼 5명의 컴정에 있었던 친구들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응용은 다시 컴정으로 갈 수도 있고. 응용 친구들도 원한다면 갈 수 있는 거죠. 응용이 정원이 25명이에요. 네, 그래서 25명. 25명이 안 된다면 컴정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네. 패킷 트레이스나 포렌식은 김재 교수님이 좀 얘기해 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 패킷트레 아마 보안에 관심이 있어서 저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패킷트레이서나 포렌식 같은 걸 배우는지. 근데 저걸 메인으로 하는 주제의 수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중에 보안 관련된 수업이 있으면 그 내에서 그 주제의 일부로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패킷트레이서 같은 경우는 예, 뭐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된 과목을 만약에 듣게 되시면 그 안에서 그 실습 도구로 배우게 되실 것 같고요. 포렌식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된 거를 만약에 과목을 들으시면 그 내에서 이제 포렌식의 어떤 것이고 개념이나 특징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렌식 툴 같은 거는 따로 쓰진 않죠. 포렌식 툴 같은 거를 따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렇죠. 이게 전공 분야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수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 해당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뭐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멘토링하는 친구들 많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저희 보안 전체 주제에 대해서 포렌식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2주, 3주 걸쳐서 배우지는 않겠지만 아마 개념 정도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만약에 보안 수업이 있다라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헤이겨울님이 수시 1차 합격했는데 응용을 수시 2차로 넣을까 고민되네요 하시는데 넣어보세요. 선택의 폭은 넓으면 좋으니까 계속 고민하시다가 이제 둘 다 합격을 하면은 이제 본인이 골라서 가실 수 있으니까 저는 수시 2차 넣어보는 것을 아직 안 나오죠. 홈쇼핑 그 수업이 있습니다. 쇼핑몰 만들기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쇼핑몰 만드는 도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쇼핑몰 만들고 뭐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데서 쇼핑하면 그 소위 말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쇼핑 같은 거 해보셨을 텐데 거기서 그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생 입장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서 물건 올리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근데 저도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봉 같은 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연봉? 아니 우리 연봉 얘기하면 큰일 나. 자, 아마 이제 개발자로 프로그래머 일을 하면은 이게 되게 언론에서는 막 개발자 되면 뭐 연봉 7천 본다, 1억 본다 그런 얘기를 많이 보셔서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실 것 같은데 각자 뭐 지도한 학생들 있으시니까 연봉 얘기 뭐 우리 졸업생은 뭐 보통 이 정도, 내가 아는 졸업생은 보통 뭐 이 정도 받았다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학생 중에 보통 최근에 졸업한 친구들은 2,800에서 3,000 정도를 시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희가 보통 한 3년 차쯤 됐을 때 이직을 좀 하는데, 그때 한 1,000만 원 이상 좀 플러스 해가지고 이직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년 차 때 한 4,000, 그 이후에 한 4,500 정도? 오히려 굉장히 연봉 상승률은 좀 높았던 그런 친구들도 좀 있고, 그냥 한 회사에서 좀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2,800, 2,900, 뭐 3,000, 한 2년 차 때 한 3,000 정도 되고, 3년 차 때 한 3,3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막 상승률이 막 되게 높진 않은지, 그래도 한 10%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예. 이직을 하면 확실히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교수님 학생은 뭐. 저도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 3년 전보다 요즘 들어서 한 뭐 300만 원 정도 좀 올라간 것 같고, 뭐 한 낮게는 2,600부터 3,200 그 사이에서 초봉을 받는데, 근데 우리 전공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신입 연봉도 연봉이지만 경력을, 커리어를 좀 알토란처럼 쌓았을 때 그때 이제 연봉의 상승폭이 다른 뭔가 전공보다는 좀 많이 보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지금 이제 교수님들하고 저희 이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같이 그 업무를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 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교수님들 알고 있는 이제 회사에서 그 학생들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연봉이 진짜 적으면 한 2,800 그리고 많으면 한 3,200, 300 정도. 근데 신입 개발자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갈 학생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학생이 없어요, 학생. 그쵸. 학생이 없어서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뭔가 할 줄 아는데 뭔가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던가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지 본인이 원하시면은 뭐 취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전공은 아직까지도 지금 되게 어렵다고 막 많이 안 뽑는다고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보내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봉형 상승률도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다른 학과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봤는데 그 학과들이 처음 이제 초대졸로 해서 졸업해가지고 받는 연봉보다 저희가 우선 기본 디폴트는 우선 높고요. 그리고 상승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진입장벽이 좀 있긴 하지만은 열심히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고선에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전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게 고등학생 분께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직장 생활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셨구나. 다른 분야 쪽으로 가고 싶어서 퇴사하고 지원해서 1차를 합격했네요. 22살인데 너무 늦지 않을까요? 22살인데? 혼나야 돼. 네. 22살인데? 본인은 저 나이 때는 한두 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뭐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뭐 저 대학교 때도 그때 23살 형이 들어왔었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 아래쪽에 다른 재학생분들이 글을 올렸지만은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뭐 저 인트 아이디면 28이라고 하는데 뭐지? 알 것 같은데 28이 2학년이면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 졸업생 중에 30 넘어서 졸업한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잘 뭐 일본으로 취업하거나 잘 취업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거 나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30 넘어서 들어오셔서 34세 일본으로 취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페이겨울님께서 컴정과 융합이 다르죠. 이 융합이 아니고요. 응용입니다. 응용. 이게 헷갈려요 많이들. 응용이고요.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이미 합격했는데 면접날 다른 일정 때문에 넣을까 고민 중이에요. 합격을 했으면은 뭐 넣어보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서울대학교에서 내일하고 모레 무료 원서를 받으니까 비용 없이 한번 지원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합격하셨으니까 근데 뭐 축하드려요.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일단 뭐 다른 차이점을 물어보셨으니까 이거는 그 두 컴정이랑 응용 소프트웨어 전공 홈페이지 가보시면 교육과정이 있는데 교육과정 표 보시면 좀 많이 다르실 겁니다. 사실 좀 응용 같은 경우에는 좀 실험적으로 야 뭐 너무 이렇게까지 실험했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실험적인 과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재미있어 하실 것 같으면 응용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컴퓨터 정보학부는 딱 약간 좀 정통적인, 좀 노멀한, 아주 딱 정형화된 그런 아주 코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너무 튀는 게 싫다 그러신 분들은 컴정도 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딘님이 편입하는 사람도 있으면 편입은 하는데 있죠. 미국이라고요? 미국은 못본 것 저는 같은데. 미국으로 미국으로 편입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국내는 많이 해요. 네, 국내는 편입생이 매년 몇 명씩 나오고 있고, 예, 뭐 주로 인서울이나 뭐 수도권 대학들로 많이 가죠. 졸업하고 나서 그쵸, 졸업하고 나서 편입으로 졸업하고 나서 편입 이제 한 다음에 3학년으로 4년제 3학년으로 편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22살이면은 만약 저라면은 합격하고 등록한 다음에 바로 군대 가겠어요, 사실은. 괜히 중간에 끊는 것보다는 등록한 다음에 군대를 가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런 IT 쪽으로 개발 쪽으로 계속 진로를 쌓고 싶으시다면은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는 군대 갔다 와봤자 뭐 24실 테고 24, 25 그럼 25에 시작해도 27, 8에는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님이 게임 메타버스 이런 쪽을 하는데 예 바로 응용입니다. 내가 응용을 좋아하진 않지만 바로 응용이에요. 응용 스포츠 전공에 그딴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뭐 다 전공들이 다르지만 저는 이제 게임 쪽을 전공을 했고 게임 회사를 다니다 왔는데 뭐 게임이랑 메타버스랑 아마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 좀 안양시에 그런 기업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랑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산학 협력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회사들이 마침 있어서 좀 게임 메타버스 쪽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그래서 뭐 목표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게임이든 메타버스 컨텐츠든 만들어서 출시를 해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벌자. 이게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뭐 응용사라는 것 같은데. 응용 사람이. 잘 되는 사람 와. 있다고. 컴퓨터 정보부터 좋습니다. 30여 년 전통의 컴퓨터 정보학부. 신스 얼마죠? 진님께서 고3도 그렇고 대학에서 공부한 걸 토대로 포트폴리오 만들면 회사에서 지원할 때 도움이 될까요? 당연한 거죠. 그럼 너무 당연하죠. 포트폴리오 예, 만들어 드려요. 예, 교수님들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줘. 우리가 만들어줘. 만들어 주지 않나요?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취업하시려면 네,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포트폴리오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가면 갈수록 좋은 회사일수록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사실 학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학점은 그러니까 뭐 들어오시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학점, 영어, 자격증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개발자로서 취업하신다라면 신입으로 특히 취업하신다라면은 제 느낌은 포트폴리오가 50, 뭐 면접이 50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영어 공부는 중요합니다. 영어를 읽고 그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 그래? 쓰고 듣는 거 중요하잖아. 점수를 위한 점수가 공부를 하지 중요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 토익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 영어 컴퓨터라는 게 그 메시지가 다 영어로 나오거든요. 에러 메시지 같은 것도. 그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정도? 좋은 귤 맛있어 보인다고. 네, 이거 먹을만 합니다. 맛있네요. 오시면 245, 여기 245. 204호에 가면 204 귤이 항상 네, 있어요. 204호에 네. 가면 귤이 항상 있어요. 204호에 가면 있어요. 네, 내려와. 네. 아, 이거 말로. 제가 공부한 것들 한글로 다 적어놨는데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면 봐주실 수 있나요? 한글로 다 적어놨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공부하는 것들을 한글 그러니까 워드에다가 작업해놨다는 거 아닐까요? 정리했다. 정리해놨다. 네,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가격적이다. 그건, 네,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대단하다. 근데 요즘에는 그 한글 파일도 만들고 요즘 깃 같은 데다가 그쵸 노션이나 깃 같은 데다가 많이 본인들 거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거는, 그, 교수님이 그 학생들 포트폴리오를 뭐, 이제 웹을 하니까 웹에다가 포트폴리오를 올려놓더라고요. 아,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거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를 뭐 PPT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보다, 왜? 아니, 스미스가 웃겼어. 아, 그것도 괜찮은데,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은데, 그거보다, 이거를, 내가 IT 전공이면은, 웹 그냥 프론트엔드 어느 정도 할 줄 알면은, 그렇게 올려놔도 되게 좀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그, 원서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지원을 할 때, 자기 입사 지원서 이런 거 넣을 때, 구구절절하게 뭘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그냥 URL 딱 하나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그 URL 딱 보고, 뭐 클릭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전산으로, 요새는 다 전산으로 입사 지원서 쓰니까,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그런 한번 보고는 싶을 것 같아. 내가 만약 회사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준비를 해주실 겁니다. 여기 네 분 중에서 다들 바쁘셔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 신입 사원들 뽑을 때 회사 입장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뭐 지원서야 다 자기 열심히 했고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너무 적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아마 여기 이제 있는 교수들이 뭐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송정우님, 예, 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근데 막상 지나고 보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실력을 쌓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이 얘기해줘봤자 사실 모르는 거니까, 들어오시면은, 뭐, 저희 넷 중에 아무나 하나 믿고, 잘 따라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 대리문 해마다 지방에서 이렇게 용산도 있어요. 왜 올라오셔가지고 제주도도 있어요. 목포에서 오신 분도 네, 목포도 있고. 목포도 있었고. 자취합니다. 네, 맞아요. 자취하면 재밌어요. 옛날처럼 대다수로 차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분씩 그렇게 해마다 올라오시더라고요. 재밌었던 사건. 거의 뭐 온라인 지킴이야. 채팅 지킴이. 누구다 궁금하다. 축제 했죠, 이번에. 이번에 했죠. 내년에도 할 거고 아마 코로나가 아마 이제 크게 번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축제는 뭐 다른 학교랑 비슷합니다. 뭐 연예인들 와서 공연하고요. 이제 각 학과나 동아리 같은 거 부스 열어가지고 이제 뭐 술을 팔던가요 저희가? 술안 팔아요. 올해는 안 팔았어요. 올해 안 팔았어요? 올해 안 팔았어요. 원래 팔았는데 이틀 동안 합니다. 축제 이틀 동안 하고요. 3일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언젠가부터 이틀 하더라고요. 네, 축제 재밌습니다. 축제 되면은 보통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와요. 이 안양권에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뭐 내일은 대림대 축제, 뭐 모레는 뭐 연성대 축제, 그 다음 날은 안양대 축제, 뭐 이렇게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만 더 이런 축하드립니다. SQLD가 제 뭐예요? 학생이신 거죠, 그러니까. SQLD가 뭐예요? 저 하이브 사업에서 지원한 거예요. 아니, SQLD를 얘기를 해주라고. SQLD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언어인 SQL이란 게 있거든요. 그 SQL의 자격 검정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자격증이 SQLD 시험인데, 이제 그거를 이번 여름방학에 이제 특강을 저희가 한 10번 했었죠. 10회 했었는데 합격을 하신 분 같네요. 예, 합격 좋죠. 저도 합격했습니다. 저는 보통 자격증 시험 같은 거 특강할 때 같이 봐요,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무슨 웹디자인 기능사, QA 자격증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같이 봅니다. 시사. 나 시사. 나도 없는 걸. 국제 정보 시스템 감사사. 나도 없는 걸. 그냥 땄어요. 어떤 사람인가 알겠지는. 대단들하다, 진짜. 축하드린대요. 시사 따가지고 사실 덕본 적은 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덮으실 수도 있어요. 네. 회사입니다. 어렵나요? 어렵나? 어려워요.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한 3개월 준비하는 것 같은데. 학원 다니면서. 오. 왜 어렵냐면 바로 입학하면 되나요? 그렇죠. 바로 입학하면 바로 되죠. 되죠. 바로 입학은 안 되죠. 내년에 해야지. 내년에, 내년 3월에 네, 12월에, 여기 교수님들한테, 여기 전화번호 깔 수 있나? 메일을 깔까요? 여기 그 실습 바깥에다가 그거 하나 달아주세요. QR코드. 입시 담당. 이제 있을 텐데 입시. 지금 있어요? 네.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그 호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QR 있잖아요. 그 QR로 하시면은 아마 오픈 채팅방에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 대림대 입학 홈페이지 오시면은 그 온라인으로 입시 상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질문하시면 이분이 답을 네. 바쁘지만 이분이 해주십니다. 해줘요? 요새?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신 분이 지금 2분 계시고 내일 한 분 하셔야 됩니다. 시수 게임 배우면 유니티 합니다. 언리얼은 C++ 기반이라 사실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C++보다는 C샵이 쉬우니까 유니티가 C샵이랑 언어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유니티 하고 필요하면 이제 언리얼 할 수 있죠. 근데 유니티로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찾아오세요. 저희가 따로 커피 사드릴게요. 따로 커피. 네. 저희가 커피 따로 사드릴 거예요. 저희 학교는 평생 지도교수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시고 저희 학과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학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학과만 얘기할게요. 저희 학과에 들어오시면은 교수님 지금 11분 계시죠. 11분 교수님이 계시고 처음에는 랜덤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때 원하시면 지도 교수님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교수님들 좋은 교수님들 여기 3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바꾸시고 그러면 커피 많이 사줄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숙사. iOS. iOS. 그 1년 저희 컴퓨터 정보학부에 아마 내년 3학년부터 취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잠깐만. 일단 iOS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취업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기 위해서 취업반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웹 이제 응용 개발하는 반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쪽 개발하는 반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융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반을 만들고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내년 3학년부터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헤이 겨울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1, 2학년 일반적인 컴퓨터 공학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우신 다음에 3학년으로 올라가실 때 만약에 iOS에 관심이 있으시면 모바일 앱 전공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웹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웹 응용 개발하는 반으로 지원을 하셔서 3학년 때 이제 마지막 1년을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서 이제 졸업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전공은 사실 그 그 즈음에 가장 수요가 많은 기술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전공을 만든 거기 때문에 해외교수님이 이제 졸업하실 때쯤에는 그 전공반이 다소 이렇게 다른 걸로 바뀌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모바일 앱, 웹, 그 다음에 그 융합 소프트웨어, 융합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그걸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iOS에 관심이 있으신지 웹에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3학년 때 이제 반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혹을 참기 힘들었을 무슨 때 유혹을 참기 힘들어? 어떤 유혹이 있을까? 잠자는 거? 유혹을 참기 힘들은 거? 언제? 글쎄요. 각자 뭐 있나요? 유혹. 유혹을 참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유혹은 컴퓨터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컴퓨터 전공을 하시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사람. 아니, 뭐야? 노는 유혹. 그러니까 컴퓨터를 막 하다가 놀고 싶은 거야. 막.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쉬어야지 하면서 컴퓨터 안 하면은 컴퓨터 전공자고요. 컴퓨터 안 하고 있다가 쉬어야지 하면서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 전공자가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되게 어렵나? 그러니까 쉬려고 할 때 컴퓨터를 키면 컴퓨터 전공자 아닌 거고 컴퓨터를 하는 사람은 컴퓨터에 계속 앉아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때도 컴퓨터 앞에서 하고 놀 때도 컴퓨터 앞에서 노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그러니까 난 안 그런데.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보통 컴퓨터 공학과 오면은 저기 좀 이렇게 좀 소심하고 좀 조용한 사람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뭐 다양한 사람들 있고 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다양합니다. 여기 술 좋아하시는 분. 제가? 자, 진님 인터넷 잘 되고요. 그리고 3년 과정 후 1년 더 배워서 학사 따게 되면 취업에도 유리할까요? 전공심화 과정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학사를 따면은 특정 분야에서 유리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국가 그 공공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라든가 왜냐면 우리가 그 정보 처리 기사라는 걸 따면은 전산인이 개발자한테 좀 유리한 게 분명히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전공심화 과정에 들어오면 딸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보통 4학년 과정에 딸 수 있거든요. 4년제 대학이면 4학년 때부터 딸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공심화 과정에 들어오면 딸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전공 심화 과정 하면서 정보 처리 기사 따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전공심화 들어오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취업을 하고 그쵸. 들어가요? 보통 네. 취업하고, 그러니까 낮에, 이게 전공 심화 과정이 아까 저기 써있지만, 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뭐 수업 듣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정보 처리 기능사요? 기능사는 사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처리 산업 기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가 기능사잖아요. 그래서 기능사는 나중에 정보 처리 산업 기사는 3년 그러니까 3년 과정 중에 2년 하시고 그리고 1년 남았을 때 그때부터 공부하시면은 그러면은 기능사를 굳이 지금 실기를 따실 필요가 있을까? 기능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나? 그쵸. 아, 근데 그건 있어요. 막 지님이 남학생이라면은, 그 군대 갈 때, 혹시 전산병이나 그런 쪽으로 갈 때는 그 도움이 정- 돼요. 있어요. 기능사가? 예, 그리고 저희 공군 나왔잖아요. 그 공군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 기능사 있으면 전산병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제가 아니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아, 그냥 공군-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 처리 네, 전산병. 전산병으로. 전산병으로? 근데 기능사가 있으면 이제 유리하니까. 여학생이시라고. 아, 유학생. 아, 반전. 따지 마세요. 반전. 굳이 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 근데- 사업자 따시면 돼요. 필기를 붙었어요. 아. 필기를 붙었으니까 아까운 거지. 그럼 따요. 예, 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야 놀아. 아, 땄잖아. 이미 필기까지 땄으니까 따고 나는 네.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 산업기사 때 또 있으니까. 나중에 했고요. 입학 전에 준비할 거가 있습니까? 입학 전에 준비하실 거는 설레는 마음. 건강한 몸. 뭐 예, 뭐 그리고 공부를 진짜, 하고 오지 마세요. 정말 재밌게 놀다 오세요. 편안하게. 실컷 놀다 네, 오고. 합격하셨으면 오시기 전까지 뭐 무슨 우리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합격자들 오픈 채팅방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기에서 합격자들 또 저것도 할 거잖아요. 진로 체험 같은 것도 한번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누가요? 기회 되면 누가 하이고에서? 검사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로 체험 겸 학교 방문 겸 해서 한번 학교 오셔서 초대해가지고 행사 한번 하려고 하이고 하니까 생각밖에 없어. 그때 오시면 이렇게 그 원격이 아닌 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맘 편하게 열심히 노시다가 오시면 돼요. 체력 여기 전산관까지 올라오는 거는 품이 사실 얼마 안 들지 않아요? 에스컬레이터랑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에스컬레이터 다 있죠. 하면 네. 저기 막 수원관까지 올라가는 거는 살짝 걷기는 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에스컬레이터가 다 있어서 막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고. 하지만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한테는 좀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교수님 차가 없으셔가지고. 네, 그쵸.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야 건강해져요.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는 건강검진을 했을 때 보시기와는 달리 허약체질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근육이 너무 없다. 그렇죠. 통통하지만 근육이 없다. 근데 여기 들어온 지 2년 만에 다리에만 근육이 생겼어요. 다리 근육만 정상으로 돌아왔어. 아, 팔 근육은 여전히 없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프로그래밍 언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물어보면은 뭐 C, 자바 뭐 이런 것들, 뭐 HTML, 뭐 CSS 뭐 이런 것들, 파이썬 뭐 하는 데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하고 일반고 학생하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수업을 같이 받아요. 그럼 1학년 때 특성화고 학생들이 훨씬 더 맞습니다. 훨씬 적응이 빨라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나는 이건 해본 적이 없는 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한 2학년 군대 갔다 하고 뭐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해지더라고요. 네, 특성하고 인문계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되게 꼰대 같은 얘기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실력은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야 내 옆에 앉은 애는 막 C도 공부하고 오고 DB도 공부하고 와서 난 하나도 못하는데 1학년들 특히 인문계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거 걱정 일반고 분들은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의미 없습니다. 정말 뭐 나중 되면 똑같고요. 뭐 역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특성화고 중에서도 계속 잘하시는 분들 계속 잘하시고 그러니까 본인 노력 나름이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한 게 지금 많이 어려울까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요? 근데 어렵지는, 이거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이건 어렵다고 할 수도 없고. 케바케지. 케바케.
사람에 따라. 중요한 수업 건 자체는 안 어렵지. 그쵸. 진짜 안 어렵죠, 네. 수업. 수업은 쉽게 해요. 수업은 너무 쉽죠. 왜냐? 비슷한 조건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결국은 그쵸. 적응을 해 나가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어렵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들 못 따라오니까 저희는 이제 보통 중간이나 중간에서 약간 아래, 중하 정도로 타겟을 맞추고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찾아와서 나는 더 트레이닝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미션도 주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공 어려운 전공인데 그 우리가 수업 자체를 어렵게 진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컴공의 이론 쪽을 공부하는 거는 이전처럼 뭐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해도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개발을 공부하는 거는 공부라는 개념보다는 좀 연습하는 느낌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일반고에서 나온 학생들은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개발을 연습한다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론을 공부하는 것처럼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공부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운동선수처럼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연습을 이게 해나가는 프로그래밍이 거지. 체득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하면서 네. 몸으로 익히는 거죠. 네, 근데 공부가 아니에요. 반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초중고를 이렇게 그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는 들어오셔서 개발도 책을 보고 한 번에 탁 이해가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게 공부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시언어 책을 봤어. 그럼 내가 시언어를 잘할 것 같은데 못해요. 보통 이제 그런 거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시언어를 공부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다. 정상입니다. 시언어 책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책 공부는 공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본인이 작은 것도 만들어보고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계속 숙달 반복을 해야지. 그래야 이제 실력이 늘지. 뭐 책 봤다고 실력이 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쪽 분야는 그러니까 크게 그렇습니다.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 TV에 보면은 올림픽 때 체조 선수들이 막 맞아요. 두 바퀴 돌고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거에 대한 기술과 원리를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지 못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저랑 똑같은 비율. 네. 저도 그런 말 맨날 하거든요. 수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래서 약간 어쩌면은 운동이랑 되게 비슷해요. 프로그래밍 맞아요. 하는 거는 계속 연습해서 체득하는 게 맞아요. 근육도 붙고 그다음 기술도 습득이 돼야 되고. 그렇죠. 구글링도 잘 해야죠. 요즘 뭐 개발자한테 구글링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뭐 오셔서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바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자바를 한 지 얼마나 됐니? 그러면은 1개월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1개월이고 너무 웃긴다. 예. 한 달도 아니고. 한 달이요. 한 달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달이면 당연히 어렵죠. 예, 그거 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후루룩 하는 거 보고 이제 자기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1년 반은 지나야 조금 알겠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1시간 정도. 한 시간 딱 한 시간 됐어요. 사실 오늘 이겼으니까 이 정도 할까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다른 이거 원래 이거를 이 그림을 되게 옛날부터 우리는 구상을 하고 있었어. 다른 근데 건 계속 못하고 있었지. 예, 뭐 상황 봐서 다음에 혹시 또 요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갑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좀 다른 주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좀 학생을 좀 네, 모시고. 데려와서 학생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뭐 슬슬 마무리하죠 이제. 윤호님께서 마지막 네. 기대되는 마음 안고 입학하겠습니다. 훈훈한 마무리까지. 내년에 지금 이제 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수시 1차 뭐 지원하신 분 그리고 수사 2차 지원하신 분 뭐 부모님 혹시 계실 수도 있고 뭐 많은 분이 보고 계실 건데 2차 지원을 하신 분 있으면은 면접 잘 보시고요. 내년에 꼭 함께 교수님들하고 지금 이 방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옆에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대답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요? 뭐 강차 한 마디씩 할까요? 아니면? 싫어요. 아니, 저는 이제 역시.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역시. 그거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교수님께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5년만? 오시면 저희가 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체험 학습 같은 거 하고 뭐 간식도 좀 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잊으셔도 되고요. 학생이 괜찮습니다. 네, 재밌어요. 학생이 들어오세요. 예, 네. 학생에 괜찮습니다. 학생이 하면은 아마 다음
다음에 이제 학부장이 되실 분이 여기 계실 수도 있고 딴 데 계실 수도 있는데 저쪽이 확률이 높죠, 저쪽이. 예, 아무튼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지 네, 않을까? 두분 중에 저희 한 분. 학과장님이랑 많이 일을 하게 되니까 학생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어요. 자, 뭐 저는 교수님도 학생회. 한마디 하시죠. 뭐. 하이브 얘기했으니까. 마이스터에게. 나이스. 여기 저희 석사까지 석사과정으로 번역을 해야겠습니다. 저희 전문학사, 학사, 석사 쫙. 네. 원스톱. 저희도 뭐 전문대학 최초로 전국에서 개국 이래 전문대학 최초로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께는 좀 너무 먼 얘기니까 이제 또 나중에 오셔서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뭐 오늘 수능 치신 분들도 있고 안 치신 분들도 있고 뭐 수시 넣으신 분들도 있고 넣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다 이제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뭐 다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수능 본 날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한 뭐 5명 올라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물론 재학생들도 많이 와주셨지만은 고등학생분들도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좀 많이 감사드리고요. 학부장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할 수가 있는데 학부장은 너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수원님에서? 네, 여기 요 동영상은 아마 유차사님, 아니 교수님 그거 맞죠? 대림대학교 컴퓨터정보학부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제 그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시 네.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 예, 1시간 넘는 영상이지만 편집.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안병민이 아니라 임병민. 임병민. 야, 낯선 병민이 취업하지 않았나? 본인이가 나이가 많아요? 아니 인트 아이는 다른 친구예요. 자, 아무튼 뭐 자,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인사하지?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제가 끌 테니까. 자, 우리 네. 대림대학교 컴퓨터 정보학부 환영합니다. 아니, 오세요. 오세요. 자, 대림대학교 컴퓨터 정보학부 오세요. 오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 네.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